이번에 명절 읽기 보충 영상인데요. 이거는 보충 영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소감만 적어주시면은 제가 출석 등에 다 반영을 하겠습니다. 소감을 너무 거창하게 적으실 거 없고요. 그냥 이 영상을 봤을 때 어떤 걸 내가 느꼈다 생각했다라는 거 그밖에 저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그러면 같이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충 영상에서 이제 세 개의 보충 영상인데 여기서는 이제 정의란 무엇인가 책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고요. 이 같은 저자가 쓴 이제 정치와 도덕을 말하다 2016년에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치와 도덕을 말하다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이 지금 정의란 무엇인가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적당히 이어져 있는 일종의 그 시리즈 같은 거라고 보셔도 크게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이 이 정치와 도덕을 말하다라는 책을 이걸 선뜻 읽기는 어려울 거고요. 만약에 읽는다고 하셔도 이게 미국의 어떤 그 철학이라든가 역사를 모르면 이게 이해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읽는 시간을 제가 줄여주는 걸 좀 줄여준다는 가정하에 정치와 도덕을 말하다라는 얘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의 자유인데 첫 번째인데 미국에서 말하는 자유는 어떤 개념이다라는 건데 이제 이거는 오로지 미국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미국에서 말하는 자유주의의 핵심은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자유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다. 자,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다, 내가 안 하고 싶다, 이런 것들에 대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미국의 자유주의에서 핵심이다라는 거고요. 자, 정치는 시민의 덕성. 그러니까 시민의 덕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똑부러지게 이야기는 뭐한데 시민 의식,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양심 있는 시민이라고 얘기하죠. 야, 이게 참 저 사람은 모범 시민이다. 이런 거요. 시민의 덕성과 인성을 이제 교육하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이거를 이제 정치 어떤 또는 정치 집단에서 시민의 덕성이나 품성이나 예절이나 인성을 교육하는 것은 괜찮지만 교화, 자, 말 그대로 어느 정도의 압력과 압박이 들어가는 교화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 책에서 주장을 합니다. 특히 도덕을 법률로 만드는 것, 자, 도덕을 모두 법으로 강제시키는 것을 더 반대하는 입장이죠. 자, 그리고 정부가 이제 세 번째입니다. 정부가 정책이나 법률을 가지고 좋은 삶은 이렇다. 즉 뭐예요? 자, 이 정책에 따르면 너는 좋은 삶을 살고 있는 거다. 너는 이 법률을 지키면 좋은 삶을 살고 있는 거다. 이렇게 규정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즉 도덕의 법률화하고 이게 법률화를 반대하는 거기 같은 맥락이에요. 자, 그리고 중립적인 권리 체계. 자, 선택할 수 있도록 정부는 중립적인 권리 체계. 자, 이렇게 여러 가지의 것을 좀 보고 선택할 수 있게끔 정부가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인데 이 미국 사람들은 큰 정부. 자, 큰 정부라고 하면은 정부의 역할이 많은 걸 얘기해요. 그리고 시장 영역에 개입하고 고치고 이런 것들을 큰 정부라고 얘기하는데, 자, 정부의 역할이 커질수록 국민의 주권을 빼앗을 수 있다는 우려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공동체, 우리 이웃 공동체, 마을 공동체, 시민 공동체가 이렇게 흩어지는 것을 이 저자는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기업, 자본 친화적 태도가 강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돈이 전부인 세상이 되고 있는 것도 이 책의 저자는 경계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이거를 일일이 다 법으로 만들고 정책으로 만들고 일일이 개입하고 간섭하는 것도 이게 우려스럽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왜 이게 정확하게 정답이 뭐야? 이렇게 말을 해주면 좋은데, 우리가 정의란 무엇인가도 그렇고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것도 그렇고 지금 이 정치와 도덕을 말하다라는 책에서도 이 저자는 정답이 이겁니다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그냥 이러한 여러 가지 입장이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생각한 것을
주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이게 나름대로의 토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부가 너무 많은 역할을 해도 우려스럽고 공동체가 분해되는 것도 흩어지는 것도 겁이 나고 그리고 사회가 점점 기업 중심, 자본 중심, 그 다음에 돈이 상당히 많은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그 시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도 우려스럽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어서요. 5번입니다. 자, 기존 정치, 경제의 경계를 넘나드는 사회죠. 우리가 뭐 지금 클릭 한 번만 하면 직구, 외국에서 물건도 뭐 돈만 있으면 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외국 사람들의 생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등 전부 다 우리가 다 뭐 볼 수 있는 거고요. 카카오톡도 웬만큼 뭐 외국에서도 다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새 좀 이제 그 많이 말이 나오고 있는 라인 같은 경우도 일본에서는 라인을 잘 쓰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과 일본 사람들이 대화할 때 라인 쓰면 편안한 것들이 있죠. 자, 이런 것 등 정치, 경제, 뭐 사회, 문화의 경계를 이제 국가 간 경계를 넘어서는 사회가 됐는데 이제 이 책의 저자가 이제 우려하는 건 이거죠. 익숙한 공동체가 붕괴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 이웃의 삶, 그 다음에 선량한 시민이 무엇인지, 모범 시민이 무엇인지, 그 어떤 그런 익숙한 공동체, 흔히 말해서 이게 우리나라식으로 따지면 정이 넘치는 사회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붕괴되고 있다는 거고, 인터넷과 세계화에 대응하기가 어렵다. 누가 대응하기 어렵냐? 개인이 어렵다는 거예요. 특히 그 교육을 잘 못 받거나 여러 가지 경제적인 형편이 어렵거나 돈이 없는 사람들이 인터넷 중심의 사회, 그 다음에 세계화에 대응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 세계화라고 하는 거는 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뭐 이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가는 것도 뭐 흔하고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뭐 놀고 먹고 하는 것도 흔하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업도 뭐 수출이 뿐만 아니라 뭐 외국 회사도 우리나라 와 있고 우리나라 회사도 외국에 가 있고 이런 거 따질 때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인터넷 마찬가지로 지금 인공지능 AI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시대에 이 개인 나라는 존재는 어떻게 그럼 살아가야 될 거냐 이거에 대한 이제 문제죠. 그리고 이제 과연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가 이게 정말 계속 잘 될 건지라고 물음을 던지는 거고 도대체 어디까지 다국적 기구 여기서 말하는 다국적 기구는 국제기구 얘기입니다. 국제기구가 UN, OECD, EU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국제기구 많잖아요. 이런 국제기구가 어디까지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자, 넓게 보면 국제적인 시민사회단체, 국제적인 뭐 자선 뭐 모금단체 뭐 이런 것까지도 포함해도 돼요. 자, 그럼 어디까지 이 다국적 기구의 역할이 있어야 되는 건지에 대한 물음을 던지고 있는 책입니다. 자, 그래서 6번이죠. 자, 건강한 시민사회는 예의범죄를 중요시한다. 그리고 공동선. 자, 나도 중요하지만 우리에 대한 얘기를 하자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건강한 시민사회가 되어야만 민주주의의 기반이 완성된다. 그리고 마음의 습관. 자, 이 책에서 말하는 마음의 습관이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시민의 덕성, 그 다음에 인성 교육,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국의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 자유주의의 핵심은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정치나 정부나 억지로 강제하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자, 사회가 급변하고 돈이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되면서, 자, 소외받는 사람들, 그 다음에 낙오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민주주의를 계속 잘 건강하게 이어가려면 자, 뭐 예의 범절도 중요하고 이웃도 중요하고 공동선도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논리를 지금 말을 하고 있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미국에서 추구하는 자유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그리고 이 책의 저자가 우려하는 것들, 질문하는 것을 제가 대신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